고지혈증은 대부분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문민지입니다. 지인들과 건강에 관한 지식들을 소통할 때 피가 깨끗해야 되고 잘 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곤 하죠. 또한 고지혈증을 예방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고지혈증은 혈액에 지방이 과하게 분포된 걸 의미합니다. 갑작스럽게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피해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 내과 전문의 태재영 원장님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내과 전문의 태재용 원장입니다. 요즘 먹방이 크게 대세다 보니 현대인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서 고지혈증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이 어떤 질환인지 궁금한데요. 원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혈액 내 지질 성분의 비정상 수준의 수치를 보이는 것을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을 수치가 높거나 HDL 콜레스테롤 일명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거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를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을 때를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축적되어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중성지방 역시 LDL 콜레스테롤의 혈관 내 축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여 제거하는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고지혈증은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걸릴 수 있는 고지혈증의 원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고지혈증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유전적 요인으로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특별한 생활습관 문제가 없어도 고지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후천적 요인으로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고콜레스테롤 식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패스트푸드 및 가공육의 과도한 섭취 등이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부족, 복부 비만, 과도한 음주, 흡연, 스트레스, 야식 및 과로 등의 생활 습관도 고지혈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외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간 질환, 심부전증 등의 질환이나 특정 약물의 복용도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지혈증의 주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걸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고지혈증은 대부분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장기간 지속되면 눈 주위나 팔꿈치, 무릎 등의 관절 부위에 지방이 쌓여 황색종이라고 불리는 노랑 덩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드물게는 각막 주변에 흰티처럼 보이는 각막환이 나타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자각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방이 중요합니다. 우선 식이요법이 기본입니다. 지방 섭취량은 총 에너지 섭취의 30% 이내, 그중 포화지방산은 7% 이하로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은 주로 동물성 지방, 버터, 유제품, 코코넛 오일, 팜유 등에 들어있는데요. 이런 지방은 혈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식물성 오일 등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은 건강에 매우 해롭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나 일부 마가린, 패스트푸드, 과자류는 가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도 에너지 섭취량의 65%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당류는 10에서 2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하루에 25g 이상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 통곡물, 채소, 콩류, 해조류, 과일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운동요법입니다. 보통 주당 150에서 300분의 중강도 또는
75분에서 150분의 고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 마냥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틈틈이 움직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운동 앱을 활용해서 활동량을 체크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금연, 알코올 섭취는 하루에 한두 잔 이내로 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금주.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더라도 조용히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중 지질 수치를 체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고지혈증이 지속된다면 어떤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나요? 네, 당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어떤가요? 네, 고지혈증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간과되기 쉽지만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지혈증이 지속되면 혈액 내 과도한 지질이 혈관벽에 축적되어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혈관이 점차 좁아들고 탄력을 잃게 되어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등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중성지방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는 급성 췌장염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집니다. 고지혈증과 당뇨병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지혈증이 있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더욱 악화되어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성인 당뇨병 환자의 약 83.3%가 고지혈증을 동반하고 있으며 특히 19에서 39세의 젊은 층에서도 유병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고지혈증과 당뇨병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중 지질과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금연 및 절주 등의 생활습관 개선 또한 두 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고지혈증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필요시 약물 치료를 병행하여 최소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미 고지혈증에 걸리신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 또 고지혈증 관리법과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지혈증 치료의 기본은 앞서 말씀드린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목표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심혈관 질환 등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만 고지혈증은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므로 약물 치료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에는 여러 종류의 약물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있으며 이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여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피브레이스 계열의 약물이나 오메가3 지방산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시에는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간 기능과 근육 효소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약물들은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나 특정 음식과 병용 시 주의가 필요하므로 복용 중에는 다른 약물이나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 하이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고지혈증은 특별한 증상 없이 자칫 간과하기 쉬운 질환이지만 방치할 경우 심각한 심내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특별한 불편함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중 지질 수치를 확인하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생선, 통곡물 등의 섭취를 늘리는 식단을 실천하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 체중과 혈중 지질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와 예방을 통해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말초혈관 질환 등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혈증은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꾸준한 생활습관 개선과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필요시 약물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과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태재웅 원장님 모시고 고지혈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시청자분들도 이 고지혈증 미리 예방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